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대 규모의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작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에서 체포작전을 전개하며 국토안보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고 마약사범 체포의 전문인 연방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모든 불법 입국자들을 형사범죄로 간주해 추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은 매일매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어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전체 인구는 물론 불법 체류자들도 가장 많은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에서 하루가 아닌 수일 동안의 체포와 추방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브롱스 지역에서 새벽 시간에 시작된 불법 체류자 체포작전 현장에는 새 여사령관으로 막 취임한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출동해 연방이민단속 요원들을 독려해 올인하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Target today is Anderson Pacheco, Venezuelan national. He's wanted out of Colorado on multiple felony warrants. 아이스는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이 26일 하루 956명, 27일 최대치인 1179명, 28일 969명으로 하루에 1000명 이상으로 늘렸고 출범 이후 근 5000명을 체포했음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비해 29일부터는 공표하지 않고 있는데 수일간의 대도시 체포작전의 대규모 통계를 한꺼번에 발표해 충격과 공포를 안기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 체류자 체포작전에는 5,500명에 불과한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의 갱단, 마약이나 인신매매 조직 등 위험인물들을 체포하는 전문 연방기관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작전에는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마약, 인신매매 등을 전담 수사하는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요원들이 수백 명 참여해 체포작전을 주도했습니다.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에는 아이스의 이하로 단속요원 5,500명보다 훨씬 많은 7,10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상상 초월 위험 행동으로 저항하는 마약사범들을 주로 체포하는 DEA 마약단속국 특별요원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해 극히 위험한 도망자들을 체포하는 연방마살도 출동해 있습니다. 셋째, 백악관은 이제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민사, 이민법 위반자들로 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형사범죄자로 간주해 최대한 신속 추방하겠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캐롤라인 리비트 대변인은 첫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 법을 어긴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크리미널, 형사범죄자로 간주해 최대한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f you are an individual, a foreign national who illegally enter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are by definition a criminal. 그동안 불법 체류자들은 남을 해치는 다른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민법만 위반했을 경우 크리미널, 형사범죄자로 간주되지는 않고 시빌 오펜스, 민사범법자로 분류돼 왔습니다. 다른 형사범죄 없는 이민법 위반자들은 반드시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에 넘겨져 이민판사의 추방령이 나와야 추방될 수 있는데 300만 건 이상 적체돼 있어 재판 일정을 잡는 데 수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년이 안 된 불법 체류자들부터 추방재판 없이 신속 추방키로 한 데 이어 다른 범법 행위를 병합해 형사범죄로 최대한 신속 추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은 학교나 교회, 병원 등에서도 단속해 불법 입국자들은 모두 체포하고 신속 추방 대상자들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감자 5천 명 이상을 가장 먼저 추방하고 있고 형사범죄 외국인들 67만 명, 최종 추방령 무시 잠적자 130만 명, 바이든 시절 미국 안에서 풀어준 1,000만 명 중에 2년이 안 된 500만 명 등 모두 700만 명 이상을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첫 주간 단행한 결과 성역 없는 단속으로 적발되는 불체자들이면 모두 체포해
하루 체포자들을 1,500명으로 급증시키고 있으며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는 대상을 대략 700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ery well. We're getting the bad, hard criminals out. These are murderers. These are people that have been as bad as you get, as bad as anybody you've seen. We're taking them out first. 첫째,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은 ICS도 법 집행과 추방을 전담하고 있는 ERO의 26개 지부별로 주요 도시들에서 동시다발로 단행되고 있고 하루에 지부별 75명씩 모두 1,200명 내지 1,500명씩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체자 체포에 가속도를 내라는 백악관의 지시가 내려진 후 27일 월요일 하루 1,179명으로 급증시켜 체포 쿼터로 의심받는 1,200명에 도달했습니다. 추방 대상자가 있는 아파트먼트, 레스토랑 등 일터 등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학교와 교회, 병원 등 이른바 민감지역에서도 불체자 체포를 허용해 그야말로 성역 없는 체포와 추방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스뿐만 아니라 FBI, ATF, DEA, 연방마샬 등 연방사법집행기관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습니다. 둘째, 핵심 타겟으로 정한 형사범죄 외국인 등을 우선 체포하되 체포할 때 같이 있던 가족, 친지, 직장 동료들 중에 불법 체류 신분이면 누구나 함께 체포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it's concentrating public safety threats, national security threats. That's a smaller population. So we're going to do this on priority basis, as President Trump's promised, but as that aperture opens, there'll be more arrests nationwide. If you're in the country illegally, you're on the table. 핵심 타겟으로는 이민자 범죄 정보 시스템으로 추적 정보가 있는 형사범죄 외국인 67만 명,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도망자들 130만 명, 여기에 바이든 시절 불법 입국을 했는데도 미국 안에서 풀어준 1,000만 명 중에 2년이 안 된 절반 500만 명도 우선 체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이스가 공개한 체포달 중에는 살인, 성폭행, 마약, 갱단원들도 다수이지만은 불법 입국자들도 있고 한인들처럼 오버스테이, 즉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자, 음주운전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불법 체류자들이면 걸리는 대로 누구나 체포하고 오래 걸리는 추방 재판 없이도 신속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을 대략 700만 명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방시키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이던 외국인들로 현행법으로도 추방 대상이므로 신병을 인수받는 대로 조기 추방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수감 중인 추방 대상자들 5,000명의 신병을 인수받기 시작해 27일까지 일주일간 3,000명을 인수받고 추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체자 추방에는 사상 처음으로 미군 수송기 C-17과 C-130이 투입돼 대당 100명 안팎씩 송환하고 있으며 아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추방용 수송기 10대도 대당 50명 안팎씩 태워 추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수송기 2대에 태워 추방한 자국민들을 착륙부로와 인수거부로 맞섰던 콜롬비아에게 25% 관세 부과와 미국 비자 취소 또는 발급 중단으로 압박해 9시간 만에 수용으로 번복시켰습니다. 트럼프 위기에서는 특히 2년이 안 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면 추방 재판 절차 없이도 신속 추방하도록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시절 무분별하게 들어왔던 불법 입국자들이 1,000만 명 이상인데 그들 중에 2년이 안 된 절반 정도인 500만 명을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불법 입국자들이 물건만 훔쳐도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법률이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서명법으로 발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입국자로서 절도죄를 저지른 후 풀려났던 용의자가 간호대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연방 사가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승인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법률로 서명해 강력한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물건만 훔쳐도 반드시 구금당하고 결국 추방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 시대의 첫 번째 법안으로 연방 상하원을 통과했던 레이큰 라일리 법안이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서명법으로 기록되며 발효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한 레이큰 라일리 액트를 1호 서명법으로 선택해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률은 이에 앞서 연방 상원에서는 64대 35로 연방 하원에서는 263대 156으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12명과 민주당 하원의원 46명이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에 초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1호 서명법의 발효 시행으로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물건만 훔쳐도 반드시 구금되고 결국 추방되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타인의 장소에 침입해 물건을 빼앗는 버글러리, 침입 강도, 훔치는 단순 절도, 물건 주인의 허가 없이 훔쳐와 소지하는 라스니, 심지어 스토어에서 작은 물건을 슬쩍하는 쇼프리프팅 혐의로 체포됐거나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국은 반드시 석방하지 않고 구금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반드시 구금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목숨을 빼앗은 불법 체류자들도 석방 없는 구금 대상으로 규정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강력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살인과 총기 등으로 위협해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모든 미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구금당하고 있으나 그보다 가벼운 범죄만 저질러도 이제 석방 없이 구금당하게 강화한 겁니다. 트럼프 공화당 독주시대 1호 법률로 확정된 레이큰 라일리 법률은 조지아 간호대생이었던 레이큰 라일리 양이 공원에서 조깅 중에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입국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용의자는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가 체포됐는데도 미국 안에 그대로 석방됐고 그 후에도 절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구금당하지 않아 성폭행 시도,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용의자를 불법 입국 후 미국 안에 풀어주지만 않았어도 되고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구금만 했어도 라일리 양과 같은 무고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차원에서 레이큰 라일리 양의 이름을 딴 법률이 확정 시행에 돌입하는 겁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동안 불법 입국자 6천 명을 체포하고 7천 명을 추방하거나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미 전역의 주요 도시들에서 일주일간 불법 입국자 5,84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으며 국토안보부는 육로로 송환한 멕시코인들과 군수송기로 추방한 과테말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까지 7,300명을 추방 또는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일주일 동안 몰아붙인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이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3배 이상 급증한 체포와 추방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매일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의 숫자를 공표하고 있는데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5,8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체자 단속 첫날 실적을 톰 호먼 국경총수가 직접 밝힌 22일에 308명을 시작으로 아이스가 공표한 23일에는 538명, 24일에는 593명, 25일 2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해 가속도를 내도록 지시한 일요일부터 하루 1,000명씩으로 급증했습니다. 26일 956명, 27일에는 117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8일에는 969명, 29일에는 10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합하면 일주일간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이 5,845명으로 집계되고 일부 누락된 숫자를 감안하면 6,000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추방 또는 자진 출국 의사로 송환한 불법 체류자들은 체포된 숫자보다 많은 일주일간 7,300명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추방 또는 송환자들이 더 많은 이유는 멕시코의 경우 아이스의 추방용 수송기로 추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육로를 통해 버스편으로 대거 송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상 처음으로 미군 C-17, C-130 수송기까지 동원해 대당 80명 내지 100명씩 본국으로 태워가 내려놓는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군 수송기로 추방한 불법 체류자들의 출신국을 보면은 과테말라가 가장 먼저 신병 인수에 동의했고 콜롬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미국 비자 압박에 9시간 만에 투선을 들었으며
에콰도르, 브라질까지 협상을 통해 추방되는 자국 출신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하루에 쿼터로 알려진 1,200명 내지 1,500명씩 체포한다면 올해 출범 전 20일을 제외하고 345일 동안 41만 4천 명 내지 51만 7,500명을 체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수감자 4만 2천 명과 형사범죄 외국인 67만 명, 추방령 무시 참적자 130만 명, 불법 체류한 지 2년이 안 된 신속 추방 대상으로 새로 지정한 500만 명을 합하면 올해 신속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7,300명을 추방한 속도를 유지하면 올 한해 35만 명을 추방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 27만 1,000명 추방을 훨씬 웃도는 것이지만 오바마 시절의 최고치였던 2012년에 41만 추방에는 못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벤스 부통령이 언급한 대로 오바마 추방의 2배가 넘는 올 한해 100만 명 추방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투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태로워지는 외국인들은 바이든 시절 패롤로 일시 체류 허가와 워크퍼밋까지 얻어 합법 체류하고 있는 150만 TPS 체류자들이 줄줄이 연장 취소당하고 있어 타겟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내 미군 기지인 관타나모 기지에 있는 수용시설에 가장 위험한 불법 체류 형사범죄 외국인 3만 명을 보내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가장 위험한 외국인 범죄자 3만 명을 수용할 시설을 준비하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에서는 초강경책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호 서명법인 레이큰 라일리 법에 서명하면서 깜짝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 사태 용의자들을 주로 수용해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있는 시설에 가장 위험한 불법 체류 형사범죄 외국인들 3만 명을 보내 구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30,000 beds in Guantanamo to detain the worst criminal illegal aliens threatening the American people. Some of them are so bad we don't even trust the countries to hold them because we don't want them coming back. So we're going to send them out to Guantanamo.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 중에 월스트, 가장 위험한 외국인 범죄자 3만 명을 관타나모 기지에 보내면 미국 내 불법 입국자 구치시설의 침상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 구치소들에서는 현재 4만 1,000명만 수용할 수 있는 침상이 있는데 불체자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최소 10만 침상을 확보하려고 이민 세관 단속국은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입국자들의 출신국이 이들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거나 곧바로 풀어져 미국에 다시 오게 할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 출신들에 대해선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관타나모 구치시설을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타나모 기지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곳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쿠바로부터 조약에 의거해 빌려 주둔하고 있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는 군 감옥과 이민자 구치시설이 있어 9.11 테러 사태 설계자 등 테러 용의자들을 장기 구금해왔고 일부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들도 별도의 시설에 수용해왔습니다. 한때 테러 용의자를 중심으로 800명까지 구금한 바 있으나 지금은 15명만 남아있어 불법 입국자 구치시설을 정비 또는 증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바 남동쪽에 있는 관타나모는 미국이 1903년부터 조약을 맺고 쿠바로부터 임차해 미 해군 기지로 쓰고 있는데 2001년 9월 1일 테러 사태 후 테러 용의자들을 장기 구금할 수 있는 군 감옥을 설치해 지금까지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관타나모 군 감옥에서는 그러나 테러 용의자들을 신문하며 고문까지 자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번 들어가면 극심한 고초를 겪고 거의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악명을 떨쳐 있습니다. 관타나모 군 감옥에서 9명이 사망했고 7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럭 오바마 대통령 당시 관타나모 군 감옥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반테러 결의가 약해지는 것으로 오해 살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한 의회에 막혀 결국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입국 외국인들 중에 최악의 최악이라는 다중 중범죄자, 갱단원, 마약 카르텔 조직원 등을 관타나모 군 감옥에 3만 명 보낼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수단들을 총동원해 최대 규모의 형사범죄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전개해 최대한 일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로 협상을 이뤄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를 현실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불법 체류자 추방,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통해 콜롬비아로부터 불법 체류자의 수용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관세를 부과해 불법 입국과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사회의 무분별한 마약 문제가 멕시코와 캐나다의 불법 이민자로부터 발생한 것이며 마약 중에서도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불법 외국인이 미국 침략을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취임 첫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 송환을 거부한 콜롬비아, 이에 미국 정부는 실제로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비자를 제한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대항했지만 9시간 만에 미국에서 추방되는 모든 불법 체류자인 콜롬비아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 명령을 잡으며 두 나라 간의 마찰에서 우위를 점하였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 관세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관세 부과를 취하는 즉시 대비책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 먼저 관세 부과를 한 후 협상을 하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불법 마약과 불법 입국자들의 미국 유입을 막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제조업을 언급하며 미국은 캐나다의 자재나 식품도 필요하지 않다며 미국에서도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협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도 미국의 반응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중단시키고 중국 수입품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될 경우 북미 지역의 제조업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자국적 기업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 개편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아메리칸 드림은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이민 세관 집행국이 유학생들에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불법 취업으로 체포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면 학생 비자를 취소당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를 겪을 수 있어 대거 파트타임을 그만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의 불씨가 유학생을 비롯한 합법 비자 체류자들에게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합법 비자 소지자들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주로 체포하되 가치 있는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중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면 물론 불법 취업일 경우에도 모두 체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서 돈을 벌 수 없는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파타임으로 일하다가 불법 취업으로 간주돼 체포되는 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 초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인근 북버지니아 타이슨스에 있는 한 레스토랑을 급습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전 직원을 상대로 신분 확인 작업을 벌여 유학생 비자로 일하고 있던 한인 학생을 체포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 당국이나 미 주류 언론들은 이를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으나 아이스는 유학생들이 일해서 돈을 벌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해 체포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공식으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스는 유학생 비자를 갖고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을 보면은 이민국 팀라인이나 T폼으로 신고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은 캠퍼스 안에서 주당 20시간 이내에 일할 수는 있으나 캠퍼스 밖에서는 일해서 돈을 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으로 체포되면 학생 비자를 취소당하고 그러면 미국을 떠나야 하며 재입국이 매우 어려워지는 연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때문에 파타임으로 일하던 한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계 등이 초비상을 걸고 있으며 대거 그만두는 사태를 빚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합법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는 한인들이 많은데 비자 유지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유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인터뷰에 갔을 때 그동안 무슨 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 왔는지를 질문받을 수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 한국에서 송금받는 기록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또는 I-94 카드상에 있는 미국 체류 유효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주소 변경 시 이민국 폼 AR11으로 신고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IC의 이민 단속에 타겟이 될 수 있는 한인 합법 비자 소지자들은 2023년 현재 F 유학생 비자 18,000명, J 교환 연수 비자 14,000명, E 투자 비자 7,000명, H 취업 비자 3,200명 등이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